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제이기로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투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투자라는 거는 기뻐야 되죠. 주식을 투자해 놓고 맨날 얼굴이 찌푸려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투자해 놓고 자기가 정한 일정 기간 후에 수익이 나오면은 늘 얼굴이 밝아지죠. 그래서 기쁜 투자를 해야지 슬픈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기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슬픈 투자가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또 실제로 투자를 이렇게 해서 실패한 분들 보면은 이게 오래 갑니다. 그 후유증이에요.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부동산 투자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저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굉장히 많으신데요. 전화를 하시고 또 문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이메일 보내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방에서도 많이 연락들을 하시는데 뭐 부담이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무료라고 말씀을 드려도 상담료가 얼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담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가 됐든지 간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하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거든요. 제가 모르는 거는 이제 상담을 못 해드리죠. 그러나 모르는 것도 알아서라도 다 말씀을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폭염도 있고 태풍 비도 많이 오고 엄청난데, 하여튼 이 건강 관리하시면서 부동산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상담이 괜찮으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3대의 욕심을 조금 절제해야 되겠다.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식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또 굳이 또 사랑욕도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식욕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도 보고 주변에 많이 보면은 요즘은 너무 많이들 식사를 하셔가지고 병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참 어려운 시절이 많았는데, 6.25 이후에.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비만이라든가 이 병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욕심이죠. 그렇게 많이 사람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절제를 이거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체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먹으면은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술도 마찬가지. 절제를 해야 되죠. 근데 물욕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많죠, 사람이 살면서. 근데 특히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돈이 많다거나 부동산이 많다거나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욕심을 조금 또 내려놓으셔야 되겠다. 특히 부자들이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오래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통계를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오래 산다고 그래요. 이 역설적일 수가 있는데,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하지 않냐. 그런 정도가 넘어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도 조금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나누어서 없는 분들하고 하시게 되면은 또 굉장히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좋다고 그럽니다. 이 사랑욕이라고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랑병이죠. 부모님들이 예전에 보면은 이제 학교 공부를 시키려고 부모님들이 참 열성적으로 열성을 많이 부리셨죠. 농사 짓고 논밭 팔아가지고 또 서울에 학교 보내고 하시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뭐 교육하고 공부하는 게 그 욕심이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런 나머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들이 조금 말만 안 좋게 해도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사랑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또 부부간에도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뭐 안 좋은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이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조금 지워지고 없어지는데, 그런 사랑, 아주 사랑하는 거 좋죠. 다 사랑해야 되죠. 다 사랑하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다 좋은데, 지나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하나의 욕심이 돼서 나중에는 또 조금 후회되는 일도 생긴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지나친 욕심은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게 부동산 투자든 주식이든 식사든 뭐든지 간에 조금은 절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자는 항상 늘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하려면 또 운동해야 되잖아요. 많이 먹은 사람은 대부분 운동도 안 해요. 그래서 좀 절제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한 그 투자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투자. 먹는 거는 뭐 좀 덜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금이 일단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주식 투자하는데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우량 주식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특히나 보장성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모든 품목 중에 보장성이 어느 정도 투자하기 전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원금은 까먹지 않겠다. 그런 데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역세권이죠. 그다음에 투자 수익은 금리와 물가 상승률보다 당연히 높아야 되죠. 금리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기준금리가 3.5%인데 미국은 5.5% 아닙니까?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미국은 뭐 인플레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3.5%보다는 이거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요.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거든요. 그럼 시중은행이 이거보다 더 높죠. 또 여신금리, 대출해주는 금리는 이거 한 2배 이상 됩니다. 뭐 무슨 조금 청년들을 위해서 낮은 금리도 있는데 그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기준금리 3.5%보다 높아야 되고, 물가 상승률보다 또 높아야 되고, 우리나라 7월 달에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2.3%로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2.3%면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은행 기준금리나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그게 투자죠. 그 얼마나 높아야 되냐? 제 기준인데 이거는 10%에서 20%는 넘어야 되지 않냐. 근데 어떤 사람은 더블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따블 좋죠. 근데 저는 은행 금리보다 높고 물가 상승보다 높으면 뭐 괜찮은 투자한 거 아니냐. 더 많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요, 과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건강한 투자다, 이런 말씀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에 뭐 10% 20%만 돼도요,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샀는데 10%만 올랐다고 해도 1억이 오른 거잖아요. 20% 올랐으면 2억이 오른, 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수익을 실현하려면 팔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팔지 않으면은 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10% 20% 정도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누구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부동산에서. 뭐 아파트든 상가도 오피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이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셀러리맨들 보면은 나중에 빌딩 하나 사가지고 또 지어가지고 매월 임대료 얼마 받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 차익형 부동산은 돈이 작은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의 원론은 차익형 투자입니다. 차익형 투자예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좋은 물건,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요즘 같은 때죠. 지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내렸잖아요. 30% 이상 내린 거 사면 됩니다, 지금요. 근데 30% 이상 내린 거 싸게 사면 또 30% 내렸으니까 30%까지 안 오른다 하더라도 올라가거든요. 10% 20%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즘 또 조금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서울 시내의 랜드마크성 아파트 시세를 다 조사해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기준으로. 제가 다는 그 조사를 못했는데 또 하게 되면 또 말씀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많이 내린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차익형 투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도 좀 괜찮은 지역에 많이 내렸으면 사시고 상가도 마찬가지, 토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매년 목표 투자 수익을 본인 스스로가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10%에서 20%를 기준을 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50% 정해도 되고 70%, 100% 그 본인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 많이 정해서 뭐 그만큼 되면 좋겠지만요. 1년에 20%만 수익이 돼도요. 10억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20%면 12억 나갈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사면은 2억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팔고 2억 벌고 또 그 다음에 또 괜찮게 싼 거 있으면 또 사고 물론 이사 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1억 2억 버는데 뭐 이사 가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애들이 공부하는 성장기라든가 뭐 이런 때는 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이사 가는 걸 불편하게 생각해서 한번 집 사면 평생 살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옮겨가는 것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이제 차익형 투자에서 내가 10억에 사서 12억에 팔았는데 지금 당장 금방 이렇게 급하게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전세나 월세 살다가 그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보면서 조금 더 떨어진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사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돈을 벌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꼭 팔았으니까 바로 사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투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세금 내는 거를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유, 그거 팔면은 양도세가 많잖아요. 그거 증여세가 많잖아요. 이 세금이 뭡니까?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있잖아요. 그럼 군대 왜 가요, 군대는? 의무거든요. BTS 잘 나가는데 군대 가잖아요. 세금 내야 국가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팔면 양도세가 많으니까 나 안 팔겠다. 그럼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양도세라는 거는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 난 범위 내에서 내는 거거든요. 물론 비싸죠, 양도세. 우리나라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너무 비싼 거 아주 이거 많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많이 세율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국가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자본 원리인데 자꾸 이거를 너무 비싸게 고치지를 않는데 이번 정부도 조금 떨어뜨린다고는 합니다. 지켜봐야 되죠.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세금 걱정하지 말고 팔으세요. 또 자녀 줄 거 있으면 주세요. 그 세금
증여하면 무상 수입이니까 자녀들은 세금 당연히 내야 되죠. 안 그러면 그냥 갖고 계속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손해죠. 네. 그래서 연도별 그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니까 이 물가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 말고는 다 조금씩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도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갈 그런 게 보이니까 금리를 막 올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은 금리를 올렸잖아요. 최근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 미국이 5.5%, 2%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좀 위험해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은 뭐 정책자들이 할 일이고, 그래서 물가는 계속 상승된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물가가 상승된다는 거는 뭐 짜장면 값이 계속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쌀값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뭐든지 부동산 마찬가지 다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자본주의가의 아주 기본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물가 상승을 하는 거를 또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를 했거든요.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거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요게 50년 동안, 대한민국 50년 동안에 물가 상승한 거를 조사한 건데, 통계청에서. 이 자료는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1964년부터 2013년까지 얼마나 물가가 올랐냐. 보니까, 쌀값은 50년 동안에 5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에 더블, 배씩 올랐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성장기니까 그렇게 됐죠. 또 휘발유값 77배 올랐고, 연탄값 55배 올랐고, 그 명목 GDP도 1933배. GDP 국민소득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때 한창 많이 경제소득이 올라갈 때죠. 국민소득이. 또 토지는 3030배가 올랐습니다. 토지는. 땅값이죠. 땅값. 평균적으로다가 2976배가 오른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부동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쌀값, 휘발유, 기름값, 연탄 뭐 다 올라가는 게 50배, 70배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땅값은 3000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3030배를 50년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년에 60배가 이상 올라간 겁니다. 1년에. 60.6배. 내가 1억 주고 땅을 샀는데 6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땅입니다. 그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땅은 이렇게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집은 어떠냐? 요거보다는 좀 덜 오르죠. 집은. 많이 덜 오르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기에는 실물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내 재산을 지키는 건데, 물가 상승기가 아니더라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파트나 건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땅값은 아직 안 올라간 걸 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원형지라고 그러는데, 원형지. 하여튼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걸 모르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익형으로 하셔라. 수익형으로 하지 마셔라. 수익형 투자는 고액,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되는 사람은 빌딩, 큰 뭐 10층, 20층, 30층 살 수도 좋은데,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차익형으로 하셔라. 또 일반 투자자는 차익형, 매매형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요.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되거든요. 1가구 1주택, 아파트 한 채 사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2년, 살아야 되죠. 살다가 내가 가격이 올라가면 파는 거죠. 아까 10%, 20% 올랐으면 팔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가는 거죠. 팔아서 수익을 실현해서 쓸 것도 좀 쓰고, 애들 뭐 자동차도 한 대 사주고, 2억 벌었으면 자동차 한 대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 가서 또 살고, 또 이사 가서 살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도 10% 20%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우량 부동산 투자하시면 10% 20% 이상 수익은 뭐 아주 널브러져 있죠.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원형지라는 건 개발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역세권에 확정된 신설 역세권에 원형지를 사면 아까 1년에 60배 올랐다고 그러는데 60배 안 오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산 게 6배만 올라도 되죠. 아니 더블만 올라도 땡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준을 더 밑으로 잡았죠. 그래서 많이 오르면 뭐 본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자는 항상 땅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미 가치가 성장이 다 된 부동산은 빨리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이 돼서 수익이 나오는데 이제 지목이 바뀌고 용도가 바뀌죠.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또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가 많이 상승할 때거든요. 거기서 또 건축물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매도 타이밍이죠. 계속 거기서 임대 수익을 받아가면서 그런 분도 계신데 그거는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고액 투자들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팔아서 또 수익을 실현하고 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이게 차익형 부동산의 전형이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는 건강할 때 하셔라. 애들이 한참 이제 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창업도 하는데 애들이 돈이 필요할 때 줘야지. 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을 때 주겠다. 그 의미 별로 없죠. 그래서 애들한테 교육비 지원하듯이 애들이 성장을 한참 할 때 돈이 있으면 줘야 되죠. 그래서 제 생각은 60세 이전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건강할 때 주지 않으면요. 이제 60이 넘어가고 70, 80 되면은요. 주는 그런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죠. 또 자녀들이 많으면 또 어떻게 분배도 해야 되고. 근데 건강할 때, 젊었을 때는 분배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자녀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유명하잖아요. 재벌들도 이 자녀들한테 분배를 잘못해서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분쟁이 돼서 소송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재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속하는 부모님이 잘못된 거죠. 미리 건강할 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건강할 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60인데 뭐 65에 하지 70에 하지 이러다 못하는 거예요. 자녀분들은 좀 더 줬으면 이렇게 바라는데 그래서 건강할 때 작으면 작은 대로 적으면 많으면 많은 대로 물론 부모님들이 쓰고 이렇게 사실 거는 제껴놔야죠 당연히. 근데 어차피 줄 거라면 미리 건강할 때 주시는 게 맞다. 아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행복한 삶의 기본은 뭐냐? 요거는 뭐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맞으면은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마라. 이거 책을 보고 적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길을 묵묵히 가면 좋은 인생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홀로 행한다는 거는 자기가 혼자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건데 꼭 누구 부모 의지하고 형제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아는 사람 찾아다니는 것보다 물론 이제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건 맞는데 자기 일을 할 때는 자기 인생을 살 때는 혼자 행동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결정은 또 혼자 결정해야 되고. 근데 게으름 피우면 안 되죠. 시간 전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칭찬을 하든 뭐
그건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 목표를 가지고 두벅두벅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원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동안 일하는 게 행복한 삶이다. 요새 뭐 은퇴 시기가 빨라져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은퇴하고 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무슨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라인 댄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 주민센터 이런 데서 하는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스포츠도 있고요. 그런데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아직 젊으면 건강히 움직일 수 있으면 일을 더 짭을 찾아가지고 하셔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평생 삶을 마감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또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야지. 돈 많으면 관에다가 넣어 갖고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자기 쓸 거 놔두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꼭 그 이름 내가지고 기부하는 거 말고 그냥 소소한 거라도 와인이라도 나눠 마시고 막걸리도 나눠 마시고 사면서 그 즐거움이 엄청 크잖아요. 아주 행복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행복한 삶은 건강에서 나오잖아요. 규칙적인 식사, 또 운동, 요건 아주 밥 먹듯이 아주 생활화해서 매일 해야 되죠, 매일. 그래야 건강하지, 안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운동 많이 한다고 꼭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러는데, 그건 뭐 그냥 하는 소리고, 운동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